뉴욕주 상원은 낙태 권리 법안을 찬성 38, 반대 24수로 승인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뉴욕주 내 무슬림 타운에 폭발물을 터뜨리려는 음모를 꾸민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통근 열차들의 지연, 취소 사태가 올해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언론에 수시로 불만을 표시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낙태 권리 법안을 찬성 38, 반대 24수로 승인했습니다. 또 당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쳐 법 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24주 이후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지로 낙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법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 법률들이 수정헌법에 따른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케이스 판결이 내려진 뒤 46주년이 된 날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 법의 제정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의 낙태 권리 법안은 작년까지 민주당이 다수인 주 하원은 매번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회기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한편 가톨릭계와 반낙태 단체들은 이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산모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내 한 무슬림 타운에 폭발물을 터뜨리려는 음모가 사전에 발각돼 관련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캐스킬 서쪽에 위치한 모슬렘 주거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려던 일당 3명이 경찰의 체포,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 업스테이트 그리스의 로체스터 외곽에 거주하면서 60에이커 규모의 모슬렘 타운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They were homemade bombs. They're being examined right now at the FBI lab in Quantico. So they'll determine if they're actually able of exploding. But they were homemade bombs with various items, black powder, BBs, nails, that type of thing. 용의자 3명은 20살의 브라이언 콜라넬이, 18살의 앤드류 크리셀, 19살의 빈센트 메트로 밀러, 무기 소지와 테러 모의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타겟이 된 델라웨어 카운티의 모슬렘 타운은 주로 파키스탄계 지도자를 추종하는 모슬렘계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한 테네시 주민이 이슬람 사원을 불태우려다 붙잡힌 일로 체포돼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로 향하는 통근 열차들의 지연, 취소 사태가 올해도 악화될 전망인데다 전철 요금 인상이 계속 거론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 주민들의 불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뉴저지 트랜짓 등의 보수공사와 함께 엔지니어 부족, 열차 과속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도 통근 열차의 지연과 취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여름부터 진행되는 펜스테이션 보수공사로 LIRR 엠트랙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펜스테이션 공사와 함께 뉴저지 트랜짓 엔지니어 부족으로 올해도 승객들의 출퇴근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노스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지연, 취소 비율이 10% 이하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오전 13.1%, 오후 10.1%로 급증했습니다. MTA 측은 지난해 열차 지연의 과반수가 보수공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TA 이사회는 내일 요금 인상 여부를 표결에 붙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기본금액 $2.75를 유지하는 대신 카드 충전을 할 때 받는 보너스 5% 적립을 중단하는 것과 기본 요금을 $3로 인상하는 대신 보너스 금액도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 대법원은 뉴욕시가 총기 소지를 한 채 뉴욕시 경계를 벗어나는 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가을 이 사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시 법에 따르면 권총은 집안에서 소지가 가능하며 시 경계 내에서만 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뉴욕주 총기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이 총을 휴대한 채 뉴욕시 경계를 벗어나면 위법 행위로 체포되는 것은 타주에서 사격 훈련차 여행을 금지하는 셈이어서 체포는 물론 총기 소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묵살되었습니다. 다음 상급 법원에서는 작년에 이러한 뉴욕시의 총기 규제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온 10위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관련 권리를 다루는 셈이 되었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과 뉴욕 경찰 당국은 현행 뉴욕의 총기 규제가 뉴욕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법이라며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최근 트럼프 측 인사가 보강되면서 과연 뉴욕시의 엄격한 총기 규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 중인 경찰은 그가 총기를 소지한 채 극단의 상황에 몰린 점 등을 상기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22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 도시 올랜드파크의 올랜드 스퀘어몰 식당가에서 전날 저녁 6시 45분께 잇따른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19살의 용의자 자카가 브리튼 고교 12학년생인 피해자 제이본을 향해 수차례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총격을 받고 몸을 피해 달아나다 쇼핑몰 내 의류 전문점 H&M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 쓰러졌고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수시로 불만을 표시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와 러시아 스캔들, 북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평소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며 독설을 퍼부어온 트럼프 대통령.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게 더 이상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윗을 통해 백악관 대변인이 더는 연단에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언론이 매우 무례하고 부정확하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으로 크게 줄었고 백악관 앞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언론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물론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만의 뜻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한국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중 추락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아대 수학과 재학생인 25살의 박준혁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 후 병원으로 옮겨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하지만 그에게 현지 병원 치료비와 관광회사와의 공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박 씨 사연이 담긴 국민청원에 오늘까지 15,000명이 동의했습니다. 오심으로 슈퍼볼 진출 티켓을 놓쳤다며 성난 뉴올리언스 세인츠 팬들이 미국 프로풋볼 NFL 사무국과 로저 구델 커미셔너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이틀 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램즈와의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23대 26으로 패했습니다. 두 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오심이 있었습니다. 20대 20으로 맞선 경기 종료 1분 49초 전 뉴올리언스의 쿼터백인 드루 브리스의 패스를 받으려던 와이드 리시버 토미리 루이스를 상대 코너백인 니켈 로비 콜맨이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볼이 도착하기 전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백한 패스 방해였지만 심판진은 노란색 수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반칙이 선언됐다면 뉴올리언스는 퍼스트 다운을 얻어내 시간을 완전히 소모한 뒤에 필드골을 시도해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고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에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와 램버트는 소장에서 오심으로 뉴올리언스 팬들은 정신적 고통, 정서적인 트라우마와 함께 삶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면서 여기에는 NFL 즉 미식축구협회에 대해 믿음을 잃은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러시아 초음속 폭격기가 훈련 도중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정기 훈련 비행에 나선 러시아 폭격기 한 대가 부대로 귀환 착륙하던 중 심한 눈보라로 활주로와 충돌해 기체가 두동강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부조종사 포함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조종사 등 2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튼 첼시 지역 14스트리트과 7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7에비뉴 일대가 홍수 사태를 이뤘습니다. 화요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파열된 수도관에서 쏟아진 물이 지하철 역사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일부 구간의 L트레인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수돗물 공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가 수도관 파열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욕공항 근방 테터보로 공항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 비행기가 출현하는 바람에 뉴욕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화요일 오후 테터보로 공항 측에 3,500피트 높이의 상공에 무인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무인 비행기는 화요일 밤 뉴욕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드슨강에서 16살의 탈라파레아와 23살의 로타나 자매가 서로 껴안은 채 테이프로 몸을 묶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체 부검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은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살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지만 한동안 버지니아에서 살다 지난해 9월 뉴욕으로 왔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딸들이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수업료 혜택이 어제 개강하는 2019년 봄 학기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필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45,000달러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정책을 2019년 봄 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내 13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 수업료 혜택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주 정부는 13,00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무상 수업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퀸즈의 뉴욕 장로병원 간호사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2016년 부임한 수술실 디렉터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과 부적절한 대우를 당했으며 이를 병원 측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중에는 카마초 디렉터 때문에 사직한 전직 간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간호사는 근무 시간을 야간으로 옮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가 있는 곳은 포트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포트리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총 2,368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부자 26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세계 인구 가운데 소득 수준 하위권 50%의 총 자산 규모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전 세계 최상위 슈퍼부자 26명이 가진 재산은 약 6조 2,305억 달러로 전 세계 빈곤층 38억 명이 가진 재산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3부에서도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세금 보고에 관련된 내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 세금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제 혜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근로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어로 이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있고 저소득 가정에는 $10,000까지 네. 환급을 해주는 이런 규정인데요. 일단은 3인 가족이 그 자녀가 3명이 있었을 경우에 네.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 텍스 크레딧이 6,400불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정부도 네. 주정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한 3,000불까지도 최대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방과 주정부를 합치면 10,000불 이상의 환급을 주는 이제 그런 규정이기 네.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네.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기준이 있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족의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 기준이다 그러면 대략 한 3만 불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근로세액 공제는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있거나 이런 조건이 몇 개 맞으면 네. 몇천 불씩 또 내지는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세금 보고를 통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부들의 경우 파트타임을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간에 뭐 2시간을 일하든 3시간을 일하든 해서 뭐 세금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예. 것도 세금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소득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네.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적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이 네. 자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 이상 3만 불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네. 이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 보고를 꼭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몰라서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네, 아주 강조해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아까 맞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해주셨듯이. 근로세액 공제도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또 우리 자녀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네. 이게 자녀 한 명당 2,000불까지 바뀐 세법에 의하면 2,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에 다니는 경우 네. 우리 학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 4년 동안은 네. 아메리칸 아퍼튜니티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최대로 1,000불까지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만약에 자녀분들이 다니신다 그러면 한 명당 또 2,500불까지 또 공제가 돼요. 또 이런 규정도 있고 네. 또 대학을 졸업한 성인 자녀가 또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성인 자녀도 이 바뀐 세법에 의하면 부양가족 세액 공제라고 한 명당 또 5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새롭게 또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규정이 있나요?
예,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일을 해야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 같은 이런 네. 보육시설에 맡겨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보육시설 비용은 또 역시 자녀 한 명당 3,000불까지 공제가 텍스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육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차일드 케어 낮에 보내는 그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뿐만 아니라 서머 캠프, 네. 그다음에 혹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베이비시터 비용,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학교도 일정 부분까지는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네, 오늘 회계사님 덕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광호 공인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